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 재정학 이제 16강까지 갔습니다. 예, 후생경제학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우리 그 시장 실패 그 효를 제하는 거로 공공재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장 실패 요인, 공공재. 또는 다음 편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후생경제학으로서 공공재 왜 시장 실패인지, 정부는 어떻게 가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공재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역시 정의 및 종류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사측재 반대말이거든요. 공공재 정의 및 여러 가지 종류들. 자, 공공재를 정의하라고 했을 때 이 두 마디 외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두 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 비경합성을 갖고 있거나, 자, 비경합성, 혹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해야 됩니다. 이 두 개 다 갖고 있든지, 혹은이니까 두 개 다 갖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만 갖고 있어도 공공재입니다. 물론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불안정 공공재를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비경합을 갖고 있거나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라고 정의됩니다. 이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정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사측재, 붕어빵,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사측재는 경합을 하고요. 이는 동시죠. 하면 동시죠. 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입니다. 경합 배제를 갖고 있는 재화가 사측재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의 반대말, 경합의 반대인 비경합을 갖고 있거나 배제의 반대인 비배제를 갖고 있는 재화라고 정의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경합과 비경합 같은 말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요리 반대말이에요. 요렇게 반대말. 자, 그러면 사측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합은 뭐고 비경합은 뭐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빵을 얘기합시다. 경합한다. 소비에 경합한다. 사측재는. 이 빵이 있단 말입니다. 빵이 있는데 A가 요 놈을 소비했습니다. 이 빵을 소비했어요. 그러면 이 빵을, A가 먹은 빵을 B가 소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A가 먹은 빵을 B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B는 다른 빵을 먹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소비한 자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소비 못한다는 겁니다. 경합한다. 소비에 경합한다. 이게 이제 사측재의 특징이고, 공공재는 이거 반대말이에요. 공공재는 보세요. 이런 재화가 있어요. A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 재화입니다. A가 소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B가 소비할 수 있고요. 또 C가 소비할 수 있고요. D가 소비할 수 있고, 동일 재화. 여러 명이 소비. 이때 여러 명이라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재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도 역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비에 비경합한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여러분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예? 한 사람 딱 듣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이게 이제 소비에 비경합한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도 이거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 다음 배제, 비배제는 뭐냐? 배제한다. 자, 여기 이제 이 빵의 주인이 있어요. A가 공짜로 돈을 안 내고 소비하러 옵니다. 자, 공짜 개념이 딱 나왔어요. A가 돈 안 내고 이 빵을 갖다가 소비하려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적발하여, 야, 너 돈 안 냈으니까 소비하지 마라. 주인한테 돈 내면 소비하게 하고, 돈을 안 냈으니까 이제 공짜로 소비하러 왔으니까 이 사람 소비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돈 안 냈으니까 소비하지 마라. 돈 내면 이제 소비하라.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공짜로 소비하는 사람을 배척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측재. 그죠? 근데 비배제는 반대말입니다. 이런 재화가 있고요. 주인이 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돈 안 내고 소비하러 옵니다.
주인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공짜라는 것을 돈 안 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소비를 주인이 알고도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공짜로 소비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습니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그 대가는 조세거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조세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조세 안 내는 사람들만 국방 소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세 안 낸 사람만 너 돈으로 국방해라. 안 되죠. 국방은, 치안은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자동 소비입니다. 조세 안 냈다고 해서 너 조세 낸 사람만 소비해라. 조세 안 낸 사람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비배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야기했고요. 비경합과 비배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공짜 소비 이게 아닙니다. 비경합은 공짜냐, 뭐 돈 냈냐 안 냈냐 이게 아니고요. 동일 제한을 여러 명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 명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공짜로 소비하는 사람을 주인이 배제시킬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공공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재는 이 두 가지를 완벽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어도 불완전하게 갖고 있는 공공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공공재 종류들을 대표적인 공공재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공공재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술력으로 이거는 비경합과 비배제의 정도성은요 앞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 이제 배제 안 되는 거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배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 정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기술력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를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공재 종류 표를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Y축 있죠. Y축의 정도는 위로 갈수록 경합성이 강한다. 사측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갈수록 비경합이 강한 제하라 합시다. 그거는 이제 비경합이 강한 거 한 번 만들었을 때 동시에 몇 명이 몇십 명이냐, 몇백 명이냐,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몇 수억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완벽한 비경합, 불완전 비경합, 완전 경합. 완전 경합은 한 명만 소비하면 두 명째는 소비 못하는 겁니다. 그 완전 사측제고. 요럴수록 이제 불완전 비경합, 완벽한 비경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배제를 잘 할 수 있는 제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비배제, 배제를 못하는 성격이 강한 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찍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공공재는 뭐 요 사각형을 나눠가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나눠가지고 사각형. 여기 뭐냐 요쪽 화면에는 비경합도 강하고 비배제도 강한 제야. 여기는 경합은 강한데 비배제적인 공공재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측제하고 비슷한데 경합도 강하고 배제도 강한 제야. 그 다음에 요거는 비경합은 강한데 배제가 되는 제야. 이런 식으로. 여기 사각형 나눠가지고 시험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각형 나눠서 이 칸이냐, 이 칸이냐, 이 칸이냐, 이 칸이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 칸 안에서 여기냐, 여기냐 그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물어본다 세세하게. 요 칸에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 요 칸에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단연코 여기 있는 제한은 이거는 공공재 아니에요. 여기는 붕어빵, 완벽한 경합과 완벽한 배제. 이건 사측제입니다. 이건 사측제고요. 사측제. 이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단에 위치한 여기죠. 이 제한은 완벽한 비경합과 완벽한 비배제를 동시에 갖고 있죠. 우리가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이는 우리가 순수 완전 공공재라 합니다. 이게 순수 완전 공공재. 순수 공공재라 하기도 하고 완전 공공재라 합니다. 순수 완전 공공재. 이거 몇 개밖에 없어요. 국방이 대표적입니다. 국방, 그 다음에 치안, 그 다음에 공중파 방송, 유선 방송 말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있죠. 공중파 방송.
공중파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등 이 정도입니다. 국방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몇 천만 명, 몇 억 명도 동시에 써요. 우리나라 현재 국방 생산으로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이거 우리나라 갑자기 내일 뭐 당장 우리나라 인구가 2억 명이 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죠. 땅이 모자라서 우리나라는 땅이 모자라서 그렇지 뭐 2억 명이 되더라도 지금 국방 생산을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치안도만 공중파 외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국방 아까 있죠. 이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거 조세 안 낸 사람은 소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추방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추방 안 되잖아. 조세 안 내도 추방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두면 자동 소비입니다. 또 조세 안 내도 소비 다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공재. 보통 이제 시험에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공공재 분류를 안 하고 일반적인 공공재 이야기 나오면 이 순수 공공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성격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지키는 전부 다 비순수 불안정 공공재라 보시면 됩니다. 불안정 공공재들이 요 칸에는 이제 사측제에 가까운 불안정 공공재.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공공재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순수는 아니지만 순수에 가까운 공공재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제 빨간 거로 하얀 거는 사측제, 노란 거는 순수 공공재, 빨간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비순수 불안정 공공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칸에 있는 것으로 이거 비슷한 거죠. 공중위생 요즘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뭐 메르스 사태, 공중위생 방역 이런 거를 이제 잘 아시는데, 이 방역을 하면 이제 소독약을 뿌렸다. 동시에 몇만 명이 동시에 소비하죠. 그리고 또 그 소독약을 소비한 사람이 돈 받아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축 칸에 있고 공중위생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산한 일반 도로입니다. 한산한 도로가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도로는 한산하면 비기압이죠. 한산한 도로는 뭐 차량인데 얼마나 들어가잖아 도로에. 그러니까 비기압이고, 일반 도로는 톨게이트를 만들기 힘들겠죠. 일반 도로는 이 뭐 얽혀 있으니까 고속도로처럼 톨게이트 만들어 돈을 받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배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한산한 일반 도로, 한산한 일반 무료 도로라 해야 되고 뭐 일반 도로라 해야 돼. 일반 도로 이렇게 지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겁니다. 공중위생, 한산한 일반 도로 이렇게. 그다음 혼잡한 일반 도로는 이제 혼잡하다 하면 경합이죠. 우리가 경험하잖아. 퇴근 시간에 어떤 도로에 A 도로에 도로 차량이 딱 들어쳐야 이제 정체가 돼 있다. 그럼 다른 도로에서 그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을 못 하죠. 이게 경합입니다. 교통이 정체되어 있으면 진입을 못 하잖아요. 이게 경합이죠. 그래서 혼잡한 일반 도로는 여기로 올라가죠. 경합. 혼잡한 일반 도로. 자, 이거. 여기에 공공재가 별로 없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공유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지, 공유자원 이렇게 공유자원. 자, 바다의 어족자원, 그다음 강원도의 공동목초지 이런 겁니다. 이 공유자원이란 바다의 어족자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세요. 자, 서해에 꽃게가 있다. 꽃게를 우리가 채취해버리면 꽃게가 없어져 버리죠. 꽃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합이죠.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꽃게를 잡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고갈. 그래서 경합이고요. 근데 그 망망대에, 서해 망망대, 동해 망망대에 이 꽃게를 물고기 잡는 어선들을 다 단속을 못 하잖아요. 뭐 테두리 담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 중국 어선들이 계속 우리나라 바다로 침범하잖아요. 우리가 단속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꽃게 잡는 어선들한테 돈을 막 받아낸다든지 중국 어선들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걸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비배제. 그래서 공유자원이 여기 있는데 바다의 어족자원 하면 강원도의 공동목초지입니다. 공동목초지 소가 와서 뜯어버리면 목초가 그 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경합이. 그 공동목초지니까 뭐 돈을 받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자원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예로. 근데 여기 용어 한마디. 이 공유자원은 공유자원, 공유지라 하기도 하는데 공유지. 뭐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자원인데 이거는 경합을 하기 때문에 배제다 말이에요.
비배제고 돈을 받아내기 힘들고 적발하기 힘들고 경합이니까 이것들은 아무나 채취해 가고요. 자기 욕심부리가 많이 채취하기 때문에 고갈돼 버립니다. 경합을 하기 때문에 고갈돼 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알아두세요. 공유지의 비극. 아무나 채취해 가고 아껴 쓸 유인이 없어서 마음대로 막 무한정 채취해 가니까 고갈돼 버린다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고갈. 빨리 경합을 하기 때문에 고갈을 하죠. 비경합이면 고갈 안 하죠. 경합이기 때문에 고갈되는 비극을 가져오는 그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가 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 관련된 특성이 뭐냐, 공공지의 특성이 뭐냐면 반드시 경합이며 비배제입니다. 비배제하면서 경합하는 공공지가 고갈이 되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칸에는 뭐가 있을까, 대충. 요 칸에는 이건 배제가 잘 되죠. 배제가 잘 되면서 비경합. 일단은 이제 도로 한번 볼까. 도로. 한산한 유료도로겠죠. 유료도로는 배제가 쉽죠. 우리가 고속도로나 터널 딱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이제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한 군데씩 빠집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딱 만들어버리면 돈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제가 되죠. 유료도로. 그래서 여기 한산한 유료도로,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고속도로나 터널, 유료도로. 그 다음에 이제 유선방송, 공중파 방송 여기지만 우리 집에 유선방송이 케이블 방송, 유선방송 배제가 되죠. 유선방송비 안 나오면 바로 모뎀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선방송. 그리고 방송이니까, 유선방송이랑 방송이니까 비경합은 완벽한 비경합이죠. 방송이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방영했을 때 수십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봐도 볼 수 있잖아요. 방송이니까. 그래서 유선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대 소방. 등대나 소방은 우리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이쪽 칸이라 보면 돼요. 등대 소방 이런 걸 우리 공공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공공서비스. 등대 소방만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이 등대와 소방은 이쪽 칸입니다. 배제가 잘 되며 비경합적입니다. 그 등대와 소방을 잘 이해를 못하니 소방 같은 거 보세요. 불이 났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출동했다. 불 껐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주한테 소방차 출동값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정부가 만약 받아내려면 자 요때 잠깐 여러분 정책상으로 무료 그게 비배제가 아닙니다. 정책상으로 무료로 하는 거지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받아낼 기술이 없다. 이게 비배제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상의 무료라 해서 비배제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받아내려고 해도 못 받아내는 게 비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방차 출동값으로 받아내려면 충분히 받아내죠. 그 건물주 확실하고 불난 거 확실하니까 내 건물 아니다. 뭐 내가 언제 불났나 소방차 언제 출동하냐 이렇게 이제 때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배제입니다. 배제고 비경합은 이제 우리나라 소방 능력을 봐야 되는데 불나는 빈도나 소방차 우리 소방 능력을 봤을 때 출동 못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비경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대도 이름 잘 모르시던데 등대는 비경합이잖아요. 그 등대 불빛을 팍 비쳤을 때 동시에 한 몇만 척의 배가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 밝기 기술적으로 밝기가 굉장하니까 저 멀리서 몇만 척의 배도 동시에 그 불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경합이고 근데 배제가 왜 배제냐면 이 등대 불빛을 암호화시켜 가지고 뭐 2초 간격으로 번쩍거린다 3초 간격으로 번쩍거린다 이 암호화시켜 가지고 암호표를 구입해야만 그 이제 그 선박들한테 암호표를 판단 말이야. 그럼 암호표를 구입한 선박만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저게 A 항구다 B 항구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돼. 이렇게 기술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술로 이제 배제를 적절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산 유료도로 유선방송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은 이 공원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에 조그만 공원도 있고 막 그런데 두 개만 얘기합시다. 국립공원, 우리가 설악산, 지리산, 설악산 뭐 이런 국립공원하고요. 그다음 사설공원 중에는 이제 우리 좀 여기 저 용인의 에버랜드, 그다음 과천의 서울랜드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은 그 국립공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몇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요 밑으로 비경합으로 올라가요. 국립공원 규모가 다 상당하니까 그 몇만 명의 등산객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배제가 되냐 안 되냐,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등산객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쉬우냐 어려우냐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그러니까 여러분 국립공원도 돈 다 받아내려면 이 지리산 이렇게 있다고 전체 담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사설공원처럼. 그리고 들어가려면 참 어리 뭐 입구에 다 이게 경비가 서고 돈을 다 받아내야 완벽한 배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나 국립공원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편한 교통로만 이렇게 담을 쌓아 경비가 서서 입장료를 받아내고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요 산을 어차피 뭐 등산하는 게 뭐 산을 타서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누가 받아내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반이라 봐서 국립공원 요즘 들어보면 국립공원은 여기냐 뭐 찍을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요 국립공원 요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사설공원은 이제 아까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 과천의 서울랜드 이 정도는 요 규모는 국립공원보다 좀 작고요. 작으니까 요거 잠깐 경합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 완전히 배제죠. 완전히 배제. 그러니까 이 사설공원은 이 칸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에버랜드에 물어보니까 에버랜드 직원한테 혼잡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 수용하면 몇만 명 수용하냐니까 10만 명 자기들이 보더라고요. 10만 명. 에버랜드 굉장히 크거든요.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다. 국립공원보다는 적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서울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설공원은 여기 찍겠습니다. 완전히 배제하니까 사설공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나와 여기는 공공재입니다. 사적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사적재라고 표시한 분이 계세요. 그거 틀렸어요. 분명한 사적재는 붕어빵이고 여기는 이제 공공재인데 사적재에 상당히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냐? 일단 혼잡한 유료도로 들어오죠. 혼잡 유료도로, 혼잡한 고속도로, 혼잡한 터널 이렇게 혼잡한 유료도로는 여기고요. 사적재에 가까운 공공재죠. 경합도 강하고 배제도 강하고 혼잡 유료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이고 당연히 돈 안 내면 못 들어가잖아요. 못 타고 이제 수십 명, 버스면 수십 명이고 지하철은 몇백 명이 되죠. 동시에 소비하는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지하철 동시에 타는 사람이. 하여튼 대중교통.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강의 강연입니다. 교육도 적절하게 배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십 명, 우리 인터넷 방송은 좀 다릅니다. 이 비경합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실강 있죠.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뭐 몇백 명 놓고 몇십 명 놓고 이렇게 강의하니까 요 정도 봤습니다. 제가 강의 강연 이렇게 실강 강연 이런 것만이에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자, 이것도 보세요. 공중 화장실 잘 보세요. 무료인데 비배제 아닙니까 하는데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상으로 무료가 비배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못 받아냅니다. 그게 비배제거든요. 화장실은 딱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입구에 경비만 쓰면 돈 다 받아냅니다. 받아내려면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중 화장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럽제, 나중에 클럽제로 배울 건데, 헬스클럽, 테니스클럽 이런 겁니다. 헬스클럽 생각하시죠. 클럽제. 헬스클럽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몇십 명이 동시에 들어가죠. 그리고 돈 안 내면 못 들어가죠.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클럽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상당히 사적제에 가까운 공공재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십자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공공재 종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물어보면 요걸 말합니다. 순수 공공재. 공공재 종류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 나눠가지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공유자원.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 됐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초래한다. 이 공유지는 어떤 성격의 공공재냐. 경합,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합, 비배제. 자, 그럼 이제 공공재 종류 정의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제공이 안 될까? 대부분 시장 실패 내용입니다.
공공재의 시장 실패 내용. 그 대책은 별거 없는데 대책은 간단하고요. 공공재는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입니다.